여러분, 2025년이 오면서 대한민국의 시니어 복지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신문에서 올해부터 노인 복지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의 핵심과 내 삶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보 하나가 월 생활비, 건강,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아는 만큼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시니어 복지 정책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2% 이상이 만 65세를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5명 중 1명이 시니어입니다. 정부도 점점 노인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고 복지 예산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30% 이상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꼭 필요한 분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복지정책의 변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득과 생활 지원이 늘어납니다. 둘째, 건강과 의료 서비스가 더 촘촘해집니다. 셋째, 주거와 여가, 사회참여 지원이 한층 넓어집니다. 이 3가지 축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득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한층 인상됩니다. 이제 월 4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자식이 도와주니 나는 해당 없겠지, 집이 있으니 못 받겠지라며 포기하신 분도 많지만 올해부터는 집이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과 의료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국가 건강검진 항목이 더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이면 치매 조기 진단, 우울증 검사, 근감소증 체크까지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혜택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은 이제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본인 건강을 오랜 기간 책임져주는 주치의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 때마다 달라지는 처방이나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서 많은 분이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주 23회 이상 가정 방문, 돌봄 식사, 청소, 정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119와 보호자에게 바로 알림이 가서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여가,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시니어 맞춤형 임대주택과 실버하우스 공급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입주 조건도 더 넓어졌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어 연간 20만 3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강좌나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센터 등에서는 문화예술,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가, 사회참여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예방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고 건강검진 수검률과 생활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혜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3단계로 정리해 실천법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내게 맞는 복지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복지 정책은 매년 바뀌고 대상도 달라집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인터넷 복지로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올해 내게 해당되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신청과 이용 방법을 꼭 익혀두세요.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크게 쉬워져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대부분의 지원금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나 전화로 접수 확인 안내가 오니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으로 해두세요. 또 주소나 개인정보가 바뀌면 꼭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주변과 함께 챙기세요. 복지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지역별로 추가 혜택 무상 교통카드, 경로식당, 치매안심센터, 문화바우처 등이 다양하니 꼭 수시로 확인하세요. 동네 신문, 복지관 안내문, 복지로 홈페이지, 지역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세요. 필요한 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도 꼭 알려드립니다. 첫째, 복지 정책은 자동갱신이 아닙니다. 소득, 건강상태, 가족 상황이 바뀌면 바로바로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고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나는 건강하니 나중에 신청해야지 미루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금, 돌봄, 주거지원 등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격 조회를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최정희 씨는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건강검진을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생활비 부담이 줄고 건강검진에서 조기 질병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교실에 참여하며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75세 임성호 씨는 은퇴 뒤 사회와 단절되어 외로움이 심했지만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생활비 걱정도 덜었습니다. 부산의 77세 조수자 씨는 평생교육 바우처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고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배움과 소통, 사회활동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2025년은 시니어 복지의 전환점입니다. 올해 정책만 제대로 챙겨도 월 생활비, 건강, 여가, 인간관계까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지 정책은 망설이는 분보다 먼저 실천하는 분의 것입니다. 나는 해당이 아닐 거야, 복잡하고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복지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준비된 사회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와 함께 정보를 나누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최신 정책, 실천 노하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안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만 다시 한 문장씩 정리합니다. 내게 맞는 복지 혜택을 매년 자격 조회하세요. 신청 이용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변화가 생기면 바로 갱신 신고하세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주변과 함께 실천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보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5년 시니어 복지 정책의 핵심 8가지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놓쳐도 연 수십 수백만 원의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대부분에게 월 40만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자격 확인과 재신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유연해져 더 많은 시니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건강보험 건강검진 치매 조기진단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는 치매, 우울증, 근감소증 등 질환 검진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동네 보건소나 지정병의원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입니다.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등은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처방,
건강상담 등 서비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다섯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 만성질환자는 주 23회 이상 방문, 돌봄 식사, 청소, 정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도 확대되어 집안 사고 시 119와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이 갑니다. 여섯째,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상담, 교육, 봉사, IT, 지역 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도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복지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시니어 맞춤형 임대주택 실버하우스 확대입니다. 전국적으로 베리어 마이너스 프리 구조,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입주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LH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여덟째,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입니다. 연간 20만 30만 원 상당의 교육비 지원으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리, 건강체조, 악기, 뇌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이외에도 지역마다 교통비, 문화바우처, 경로식당 등 추가 혜택이 다양하니 내가 사는 지역의 특별 지원도 꼭 확인하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맞춤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나 용어가 있으면 복지상담 콜센터 129,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신청이 신분증 한 장이면 되고 대리 신청이나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LH 등 신청이 어렵다면 주변 가족, 이웃, 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복지 혜택은 챙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조회해볼까?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가볼까? 그 한 번의 행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일 같았던 정책이 어느 순간 내 일상이 되는 경험,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실천 전략 3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게 맞는 복지 혜택을 매년 확인하세요. 신청 이용 방법을 미리 익히고 정보 변경 시 바로 갱신하세요. 정보를 꾸준히 모으고 가족 이웃과 함께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지인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